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지게차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연료 공급 라인 내에 공기가 유입된 경우 공기를 빼는 작업 순서는, 자, 이거는 외워주시는 수밖에 없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연료 공급 펌프, 그리고 연료 여과기, 그리고 연료 분사 펌프, 그리고 분사 노즐, 이 순서를 통해서 이제 유입된 공기를 빼내줘야 한다. 자, 공급 펌프, 여과기, 분사 펌프, 분사 노즐 순으로 간다 라는 거 외워주시면 되고요. 다음 중 파스칼의 원리가 적용되는 장치를 고르시오. 자, 파스칼의 원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밀폐된 공간 안에서, 자, 어떤 액체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액체의 한쪽 부분에만 압력을 가해도 이 나머지 전체 부분에 동일한 압력이 가해진다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와중에 제가 액체에 가해진 압력이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보기 내용 보니까, 액체가 있을 만한 게 지금 유압식 제동장치. 자, 유압식 제동장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파스칼의 원리가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해두시면 충분히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유압 펌프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압 펌프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어식 유압 펌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인식, 퍼서 올리는 유압 펌프죠. 그리고 플런저식 유압 펌프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시험 문제에서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보니까 정답이 2번. 진공식 유압 펌프는 유압 펌프의 종류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다음 문제. 튜브리스 타이어의 단점으로 옳은 것은? 자, 말 그대로입니다. 튜브리스, 튜브가 타이어에 튜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점으로 옳은 것, 단점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 단점 3번입니다. 자, 이 튜브리스 타이어의 장점은 못이나 유리가 박혀도 잘 새지 않고요. 펑크 나도 수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고속 주행을 했을 때 발열이 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튜브리스 타이어이기 때문에 고속 주행 시 발열이 심한 것이 아니라 더 적죠. 그래서 단점은 타이어의 대신 수명이 짧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유압장치의 구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압장치 하면은 유압 펌프 있어야겠죠? 유압 모터 있어야겠고요. 이것들을 제어해줄 수 있는 밸브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차동장치는 유압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건설기계 검사 종류가 아닌 것은? 자, 건설기계 검사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에 신규 등록 검사가 있어요. 그리고 2번에 정기 검사가 있고요. 3번에 수시 검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구조 변경 검사가 있습니다. 구조 변경 검사. 자, 요 4가지가 건설기계 검사 종류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일반 검사는 당연히 해당하지 않겠죠. 자, 다음 문제. 지게차의 작업장치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자, 우리 지게차는 크게 2가지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앞에 달려있는, 자, 요렇게 지게차가 있다고 볼게요. 그림을 못 그리는데. 자, 요 포크를 움직이는 것, 그리고 이 포크를 상하로 움직여주는 것, 이 2가지가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 포크를 결국 상하로 움직여주려고 한다라는 것이 작업장치가 되겠는데요. 자, 이 상하로 움직이게 하려면 리프트 체인. 자, 여기에 리프트 체인이 있습니다. 체인이 말 그대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마스트. 이 부분을 우리는 마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게차의 작업장치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올바르게 묶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리프트 체인, 마스트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뭐 또 포크,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운전면허 취소 벌점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운전면허 취소 벌점은 1년, 2년, 3년 기준으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정답 보시면 4번. 자, 4년 기준으로 나누진 않고 있습니다. 자, 대신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냐? 1년은 121점 이상, 2년은 201점 이상, 3년은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가 된다. 라는 거, 요 3가지 기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지게차 작업장치 중 레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게차는 크게 레버가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스를 움직여주는 레버, 그리고 포크를 움직여주는 레버, 그리고 전후진해주는 레버, 이렇게가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틸트 레버를 밀면 마스가 앞으로 기울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맞는 말일까요? 자, 지금 1번 문제와 1번과 2번이 상충되는데요. 여기서 맞는 내용은 1번입니다.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자, 이 틸트 레버를 당겨주시게 되면은 마스가 뒤로 기울어집니다.
자, 그래서 틸트 레버를 밀면은 마스트가 앞으로 기울어지죠. 자, 이 말이 뭐냐? 포크가 결국에는 움직여진다라는 겁니다. 포크의 상하 조절이 결국에는 마스트에 달려있는 걸로 조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스트는 결국 틸트 레버로 조절하는데, 말 그대로 틸트를 밀면 앞으로 기울어지고요. 당기면 뒤로 기울어집니다. 자, 그리고 리프트 레버라는 게 있어요. 리프트 레버를 당기면 포크가 위로 올라가고요. 리프트 레버를 놓으면 중립으로 복귀합니다. 자, 그리고 리프트 레버를 우리가 또 밀면 어떻게 될까요? 밀면 포크가 내려가겠죠. 자, 그래서 이 틸트 레버와 리프트 레버 어떻게 작동되는지 잘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축전지의 전액을 구성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문제에 오타가 좀 있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정답은 1번 되겠네요. 자, 이 축전지의 전액은 뭘로 되어 있냐? 증류수. 자, 아주 퓨어한 맑은 물인 거죠. 그 증류수의 황산을 탑니다. 그래서 묽은 황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묽은 황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증류수와 결국에 황산인데, 나머지는 결국 다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전액은 증류수와 황산으로 만든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지게차 주행 시 지면에서 포크의 높이는 얼마여야 하는가? 자, 요거 많이 은근 헷갈려 하시는데, 정답은 2번이에요. 20에서 30cm인데, 자, 너무 높이면은 또 운전하는 그 눈높이와 맞게 되면은 사고가 났을 때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20-30cm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카운트 웨이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카운트 웨이트는 굴삭기에도 있죠. 자, 웬만한 중장비에는 사실 다 있습니다. 자, 뭐냐? 카운트, 웨이트, 무게를 조절해주는, 카운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안정감을 줍니다.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무게 조절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내용으로 옳은 게 4번밖에 없죠. 작업 시 안정성을 주고 장비의 밸런스를 담당해주는 친구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유압유를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 제어하는 밸브는, 정답은 체크 밸브입니다. 자, 제가 지게차 강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밸브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체크 밸브를 정답으로 나오는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진짜 공부를 했는데 밸브 문제 기억이 아예 안 나는 경우에는 보기에 체크 밸브가 있으면은 그나마 그래도 체크 밸브를 찍으시는 게 정답일 확률이 조금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우리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압유를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못 흐르게 이렇게 제어를 해주는 것은 체크 밸브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자,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자, 면허 취소 사유는 정답 3번입니다. 자, 면허 정지 처분자 건설기계를 운행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면허 취소가 되고요. 추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법규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유압모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자, 일단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유압모터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죠. 사용 빈도가 아주 높다. 자, 왜? 좋은 이유가 많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 좋은 얘기들이 꼭 나와야겠죠. 자, 1번부터 보면은 무단 변속이 용이하다. 자, 속도나 방향제가 용이하다. 자, 1번과 2번이 유압모터의 아주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실게요. 소형 경량으로서 출력이 크다. 자, 이것도 장점이죠. 소형 경량이지만 출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유압모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면은 3번이 정답이겠죠. 자, 작동유가 누출돼도 유압모터 사용이 가능하다. 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어떤 모터이더라 하더라도 작동유가 누출되면은 모터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거는 단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지게차 주차 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 한번 읽어보면 풀 수 있어요. 자, 1번. 포크는 지면을 완전히 내려야 한다. 자, 주차할 때 완전히 내려야 하는 게 맞겠죠? 자, 2번. 시동을 끈 후 시동 스위치의 키는 꽂아두어야 된다. 자, 아주 그럴듯한 헛소리죠. 자, 말도 안 되죠. 누가 훔쳐가라고 꽂아놓는 것도 아니고, 그죠? 사고 연결이 아주 바로 직결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3번, 4번 내용 이런 거 읽어보시면은, 아, 이거는 뭐 당연한 내용이겠네? 하고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지게차 주차는, 자, 우리 일반 가정들이 있는 도로들 있죠.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에 지게차를 주차하게 되면은 50만원의 벌금이 있다라는 거 추가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리프트 실린더의 상승력이 부족한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우리 리프트 하면은 포크가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이 상승이 부족한 원인이 아닌 것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일 필터가 막혀있다. 자, 유압으로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오일 필터가 막혀있으면은 상승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번, 유압 펌프가 불량하다. 마찬가지죠. 유압으로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펌프가 불량하면은 상승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3번, 리프트 실린더 내에 유압유가 누출되고 있다. 자, 유압유 양조차도 중요합니다. 자, 이 오일의 양이 적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오일의 압력이 낮아지고 유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리프트 실린더에서 유압유가 누출되고 있다? 유압유의 양이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유압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겠네요. 자, 4번. 틸트 로크 밸브가 밀착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틀린 내용이 뭐냐. 자, 우리가 지게차가 정지가 되게 되면은 틸트 레버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말이 무엇이냐. 유압이 아예 차단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더구나 중요한 거는 지금 리프터 실린더의 상승력 부족한 원인 얘기하고 있는데 틸트 로크 밸브, 리프트 실린더 로크 밸브도 아니고 갑자기 틸트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은 당연히 오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일에 틸트 로크 밸브가 밀착되어 있는 경우다 라고 보시면은 뭐 틸트 레버 작동이 아예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은 아예 혼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문제를 풀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작업장에서 지켜야 할 수칙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두리뭉실한 거 물어보는 거는 읽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자, 1번.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당연하죠. 장비를 청소할 때는 시동 끄고 한다. 아, 당연하죠. 작업 중 보행에 장애물은 제거한다. 당연하죠. 해머 작업을 할 땐 장갑 착용한다. 아,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자, 해머 작업을 하다가 장갑이 미끄러져서 해머가 날아가게 되면은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애시당초 뭐 미끄러지지 않는 장갑을 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손잡이와 장갑이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 이 장갑과 내 손이 미끄러지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해머 작업을 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엔진 오일의 점도가 가장 높은 것은? 자, 가장 높은 것은 4번입니다. 자, 이 SAE 하고 뒤에 나오는 숫자가 이제 오일의 점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 오일의 점도가 가장 높은 것, 온도에 강하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가장 높은 번호를 사용을 합니다. 자, 30은 그러면은 봄이나 가을에 사용하기 좋고요. 10이나 20은 겨울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자, 요거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이 계절과 연관돼서 점도 숫자 맞추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충분히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오일 여과 방식이 아닌 것은? 자, 오일 여과 방식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외워보시면 돼요. 전류식과 샨트식 있고, 그리고 분류식이 있습니다. 자, 이 오일 여과 방식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정답은 4번 반류식 되겠죠. 반류식은 저도 뭔지 모르겠네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영상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두 번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 이어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토크 컨버터의 구성품 중 스테이터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자, 일단 문제로 알 수 있는 거는 이 스테이터라는 거는 토크 컨버터의 하나의 구성품이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펌프를 회전시킨다. 자, 요거는 스테이터의 기능이 아니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꿔 터빈 러너의 회전력을 증대시킨다. 자, 요게 스테이터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 토크 컨버터에 먼저 스테이터라는 게 있다라는 거 알게 됐고요. 자, 여기 보니까 터빈 러너라는 게 있네요. 자, 터빈 러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자, 근데 이 스테이너가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꿔서 터빈 러너의 회전력을 증대시켜 주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 보시면은 자, 오일을 매체로 하여 클러치 역할을 해준다. 요게 토크 컨버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토크 컨버터라는 것은 클러치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어떻게? 스테이터의 기능으로 인해. 스테이터는 뭔데?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꿔서 터빈러너의 회전력을 증대시켜주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공부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건설기계 등록 말소 사유가 아닌 것은? 자, 우리 말소 사유 시험 문제 은근 자주 나옵니다. 자, 말소 사유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차량이 초과된 경우,
자, 촬영이 초과됐어요. 자, 그러면은 폐기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연구나 수출 목적인 경우 말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말소를 해야 돼요. 자, 요 정도 일단 외워두시면 시험 문제 풀 수 있고요. 그래서 정답 찾아보니까 3번이죠. 건설기계를 장기간 운행하지 않게 된 경우는 말소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우리가 좀 오래 안 쓴다고 해서 말소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자, 다음 문제. 건설기계 면허가 취소, 효력 정지된 후에도 조정했을 때 벌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요거 은근 자주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디젤의 노크 발생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노크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지게차 혹은 굴삭기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부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뉘앙스 자체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노크 말씀드릴게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면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정답 먼저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자, 우리 노크 발생이라고 하면은 안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관의 온도가 높은 경우 안 좋을 것 같은데 기관은 어느 정도 온도가 높아야 돼요. 자, 근데 안 좋은 거는 과열입니다. 자, 이 과열과 온도가 높다와의 차이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과열은 너무 뜨거운 거고요. 온도가 높은 거는 어느 정도 작동이 잘 된다라는 뜻으로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노크가 안 좋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온도가 높은 것과 과열의 차이는 있다라는 거, 요거를 잘 잡아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지게차의 마스트 기울기를 작동하는 것은, 자, 우리가 전 영상에서 공부를 했었죠? 3번 틸트레버죠. 요거는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틸트 장치의 역할을 옳은 것은? 틸트 얘기 나왔어요. 틸트 하면은 우리 마스트 바로 떠올려 주셔야 돼요. 둘이 친구입니다. 자, 그럼 틸트로 우린 뭐 하죠? 자, 마스트의 경사를 조절해줘요. 경사 조절하게 되면은 결국 포크가 움직이는 것 뿐이지요. 결국 틸트는 마스트를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반납 사유가 아닌 것은? 자, 면허증 반납 사유인 것은 볼게요. 그럼 1번 면허가 취소됐어요. 반납해야죠. 면허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반납해야 되겠죠. 자, 3번 면허증 분실 후 재발급 했어요. 그리고 받은 뒤 분실했던 면허증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분실했던 면허증은 반납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장기간 건설기계 운행이 어려운 경우. 자, 그렇다고 해서 면허증을 반납한다면은 우리 딴 사람들 너무 억울하겠죠? 정답 당연히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냉각장치에서 냉각수의 비등점을 올리기 위한 것은? 자, 우리 냉각장치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주 많지만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냉각장치는 라디에이터예요. 라디에이터는 뜨겁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가지고 계시면은 상당히 문제 푸시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게 라디에이터 캡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자, 우리가 라디에이터 캡도 냉각이고 워터제킷 다 냉각인데 냉각수의 비등점을 올려주는 것은 누구다? 압력식 캡이 해주는 것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라디에이터 캡이 냉각 장치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셔야지 또 다른 데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유압류 점도가 다른 오일을 혼합할 사용 경우 발생할 현상은? 자, 어쨌든 요게 결국 무슨 말이냐? 서로 다른 A, B 오일을 섞었다라는 거예요. 오일을 섞었으면 일단은 안 됩니다. 자, 안 되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 3번입니다. 열화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끓는다, 뜨거워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절대 유압류 점도가 다른 오일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만일에 사용했다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문제는 열화현상이 생겨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개 이상의 분기회로인데, 자, 오타가 좀 있네요. 자, 분기회로를 갖는 회로에서 작동 순서를 회로의 압력을 통해 제어하는 밸브는?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2개 이상의 분기회로 고민하지 마시고 시퀀스 밸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퀀스 밸브가 정답으로 출제되는 문제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기회로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미끄러지기 쉽거나 떨어지기 쉬운 물건을 적재하기 좋은 것은? 자, 지금 보기 내용들 보니까 지게차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지금 미끄러지기 쉽거나 떨어지기 쉬운 물건 적재하기 가장 좋은 것은 3번 로드 스테빌라이저에 대한 내용이고요. 하이 마스트나 트리플 마스트는 우리 마스터가 하이 마스트는 2단, 트리플 마스트는 3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작업할 때 아주 좋겠죠. 그리고 힌지드 버킷, 이 버킷은 우리 굴삭기에 달려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소금이나 이렇게 흘리기 쉬운 것들을 담아서 사용하기 아주 좋겠죠. 그래서 미끄러지기 쉽거나 떨어지기 쉬운 거는 로드 스테빌라이저, 높은 것은 하이나 트리플 마스트, 그리고 소금이나 흙 같은 거는 힌지드 버킷으로 작업을 하면 아주 좋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기관의 과열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과열이에요. 온도가 높은 게 아니라 과열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뜨겁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라디에이터 캡은 뭐다? 냉각장치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과열되면은 제일 첫 번째, 냉각장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라디에이터 캡의 스프링 장력이 약한 경우, 캡이 불량한 경우, 라디에이터 코어의 막힘이, 요거는 아니네요. 자, 라디에이터 캡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과열될 수 있죠. 자, 근데 라디에이터 코어에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없으면은 이 라디에이터가 아주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겠죠. 자, 근데 막힘이 없다? 그럼 과열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이 되겠죠. 4번, 결국 냉각계통의 문제가 발생하면 과열될 수밖에 없다. 1번, 2번, 라디에이터 캡이 냉각장치라는 것만 알아도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런 문제가 은근 까다롭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자, 교량 위 주행, 야, 여기 서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교량 위에서 우리가 주행하는데 일시정지할 일은 없겠죠. 자, 그래서 정확히는 이 교량은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어요. 서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서행이나 또는 일시정지해야 되는 것은 도로가 구부러진 경우 서행해야겠죠. 여기는 서행. 자,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이것도 서행이죠. 자, 안전표지를 지정했어요. 일시정지해라라는 안전표지가 있다라면 일시정지를 해야 될 거고요. 서행하라고 돼 있으면 서행을 해야겠죠. 시킨 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량은 뜻밖의 서행하라는 말이 없이 그냥 앞지르기만 하지 마라 라는 내용은 담겨져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인 경우 지게차의 적재물 운반 방법은, 자,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내리막길인데 지금 내리막길인데 지게차가 이렇게 했는데 앞에 물건을 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자, 간단합니다. 자, 후진하면서 내려오면 돼요. 그렇구나. 끝이에요. 후진하면서 내려오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평지에서의 지게차 하역 작업 시 올바르지 않은 방법은,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팔렛에 실은 짐이 안정적으로 실려있는지 확인한다. 자, 잘 확인해야겠죠? 자, 두 번째. 불안전한 적재일 경우 보다 신속하게 작업한다. 자, 불안전한 적재일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줘야 됩니다. 작업을 중지하거나 천천히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 게 맞겠죠? 정답은 2번 되겠죠? 자, 3번도 볼까요? 화물 앞에서는 무조건 정지 후 마스터를 수직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 이것도 생각해보면은 맞는 말이겠죠? 그래야지 안전하게 물건을 실을 수 있겠죠? 4번, 포크를 삽입할 경우 팔레트와 평행하게 한다. 자, 이것도 우리 당연하죠? 실기시험 때 요거 잘 어차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윤활유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보겠습니다. 자, 기밀작용. 자, 뭔가 공기 같은 것들이 새어나지 않게 해주는 거죠. 방청작용. 녹슬지 않게 해주는 거고요. 냉각작용. 윤활유가 기존적으로 시원하다 보니까 좀 뜨거운 경우에는 식혀주는 역할도 해준다. 라는 거죠. 근데 4번 보니까 마찰작용. 자, 윤활유를 써서 기계가 마찰되면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는 윤활유는 마찰작용이 아니라 마찰 및 마모 방지를 해주는 작용을 해준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추가로 응력 분산 작용, 세척 작용까지 해준다라는 거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근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기어 펌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요런 경우 문제를 어떻게 푸냐 보겠습니다. 1번, 가격이 저렴하다. 좋은 얘기네요.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번, 플런저 펌프에 비해 효율이 낮다. 요거는 나쁜 얘기네요. 자, 3번, 고속 회전이 가능하다. 요거는 좋은 얘기예요. 자, 고장이 잦은 편이다. 자, 요건 또 나쁜 내용이네요. 자, 요거를 봤을 때 지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내용 2개, 나쁜 내용 2개가 있어요. 자, 근데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말이 맞으려면은 일단은 효율이 어느 정도 낮을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싼 만큼 효율이 낮다라는 게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가격이 저렴하면은 고장이 잦은 편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고속 회전이 가능하다. 요거는 좀 안 맞는 말일 수 있겠죠.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 좋은 내용끼리 맞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지금 이렇게 문제 보기가 나왔죠. 자, 장점이 맞는 말이 되려면은 나머지 따라오는 장점도 맞는 말이 되어야 돼요. 자, 이게 진짜 그러냐?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이거 한번 대입해 보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장점이 맞는 말이 되려면은 나머지 장점도 맞는 말이어야 돼요. 대신 단점이 맞는 말이 되려면은 나머지 단점은 틀린 말이 되어야 돼요. 즉, 장점이 2개 나오고 단점이 2개 나왔다. 그러면 장점은 둘 다 맞는 말일 가능성이 거의 9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번과 4번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제가 말씀드리는 공식만 해도 지금 우리가 찍었을 때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절반으로 올라갑니다. 아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절대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단점에서는 이제 찍어주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은, 자, 기어 펌프는 고장이 잦은 편이 아니라 적은 편이다. 고장이 적은 편이에요. 가격이 저렴한데 고장이 적어 굉장히 좋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플런저 펌프에 비해 효율이 낮은 건 사실이고요. 고장이 잦은 건 아니고 가격이 싸지만 고장 또 적어? 또 좋네. 라고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건설기의 배기가스색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정리해 드릴게요. 청색, 무색은 정상. 자, 검은색은 불완전 연소. 자, 지금 핵심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흰색까지 있는데요. 흰색은 엔진 오일이, 자, 실린더 위로 올라와서 연소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불완전 연소긴 한데, 엔진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가서 연소된다 라는 말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흰색은 정상이 아니라 뭐다? 엔진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서 연소되는 상황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최고 제한 속도가 80km/h인 도로에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인 경우 최고 제한 속도는, 자, 요 기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20% 감속해야 되는 기준 한번 볼게요. 자,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인 경우와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오는 경우에는 최고 제한 속도에서 20% 감속을 해야 되고요. 또 50% 기준이 있어요. 50%는 눈이 20mm 이상으로 왔을 때, 2cm 이상이죠? 왔을 경우, 그리고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50% 감속해야 됩니다. 자,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100m 이내거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가시거리가 100m 이내다. 그럴 경우에는 50% 감속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20mm 미만으로 쌓였네요. 그러면은 80에서 20% 감속을 하면은 우리 결국에는, 자, 20% 16을 빼야 되죠. 자, 16을 빼줘야 되니까 정답은 1번 되겠네요. 자, 여기 2번 돼 있는데 제가 좀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자, 20% 감속을 하니까 16km/h를 빼니까, 자, 64km/h가 맞죠. 자, 다음 문제. 주행 중 핸들이 떨리는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우리 한번 고민해 볼 거예요. 핸들은 조향장치죠? 자, 핸들이 떨린다. 조향장치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단순 우리가 달리는 노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두 가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면이 험해요. 자,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차라도 핸들이 떨릴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타이어 휠이 휘었습니다. 조향장치에 문제가 있네요. 핸들이 떨릴 수가 있겠죠. 자, 타이어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타이어 밸런스가 안 맞는다. 조향장치에 문제가 있죠. 핸들이 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포크가 휘었어요. 포크는 우리 작업장치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핸들이 떨리는 것과. 그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왜 있을까? 이 문제, 핸들이 왜 떨릴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시험 문제 풀 때 은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시험 문제는 많이 꼬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